명함에서 소속을 지우고 직함을 떼어냈을 때 당신의 이름 석자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우리는 매일 아침 사원증을 목에 걸며 안도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줄에 목이 조이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번듯한 자리에 올라야만 영향력이 생긴다는 사고의 독재는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한낱 초라한 대기실로 만들곤 하죠. 승진에서 밀린 날이나 내 존재가 조직의 소모품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라는 수레는 때때로 굉음만 낼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화려한 바퀴나 강력한 엔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자는 수레와 동물을 연결하는 아주 작은 핀, 즉 신뢰라는 쐐기못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묻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들과 진심이 사라진 관계가 쌓이면 우리 삶은 멈춰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정편 21장과 22장을 통해 직함 없이도 빛나는 이름 없는 리더십의 가치와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신뢰의 동력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무대이며 당신이 지켜낸 작은 믿음이 곧 거대한 수레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줄 성현의 따뜻한 위로를 지금 전해드립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현대적 인문학 테라피, 함께 읽는 논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이름 석자 앞에 붙은 수식어가 나를 대변하는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명함에서 소속을 지우고 직함을 떼어냈을 때 남는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회적 성취와 자격에 가장 목마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승진 소식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하고 내 자리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면 삶의 무게는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지죠. 내가 어떤 특정한 직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마치 내 영향력이 제로라는 선고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사고의 독재에 빠지곤 합니다. 번듯한 자리에 앉아야만,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야만 비로소 세상을 바꾸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강박말입니다. 하지만 성인이자 스승이었던 공자조차 이런 날카롭고 세속적인 질문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졌으면서 왜 당신은 높은 자리에 앉아 정치를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구절은 바로 그 무례할 수도 있는 물음에 대한 공자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오늘날 조직 안에서 거대한 사회의 부속품처럼 느껴져 자책하는 이들에게 혹은 홀로 분투하며 자신의 쓸모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시각을 전해줍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나를 깨우는 문장은 논어 위정편 제21장입니다. 호기공자왈. 어떤 사람이 공자께 말했습니다. 자의 불위정. 선생님께서는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운. 서경에 이르기를 효유효.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우우영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시어유정. 이를 정치에까지 미치게 하라 하였다. 시어유정. 이것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니 해기위의정. 어찌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이 정치를 하는 것이겠느냐. 이 짧은 문답 속에는 당시 공자가 처했던 현실적인 고뇌와 이를 극복한 철학적 통찰이 깊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펼칠 관직을 얻지 못한 채 여러 나라를 떠돌거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잣대로 보면 그는 실업자였고 주류 권력 밖으로 밀려난 아웃사이더였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자는 아마도 비아냥거림이 섞인 궁금증을 던졌을 겁니다. 그렇게 정치를 강조하시면서 왜 정작 당신은 아무런 직책도 맡지 못하고 계십니까?
공자는 이 질문에 대해 정치라는 단어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고대 경전인 서경을 인용하며 정치가 결코 특별한 자격이나 권력의 의자에 앉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다하고 형제와 우애를 나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윤리가 곧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공자에게 정치는 타인을 억누르는 지배가 아니라 스스로의 향기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감화였습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는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 넘쳐 사회에 닿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정치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가 선 자리를 빛나게 한다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명분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만 공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임을 일깨워줍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영향력은 강제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와 진정성에서 발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한 개인의 작은 행동이 주변인들에게 전염되고 그것이 결국 전체의 문화를 바꾼다는 원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장이 되어야 팀을 바꿀 수 있어, 성공한 대표가 되어야 세상을 도울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일종의 영혼의 파산 상태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 현재의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가족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의 실수를 조용히 덮어준 배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직함이라는 껍데기가 주는 힘은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쓴 말의 부채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의 향기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공자는 이것을 시어 유정, 즉 일상을 정치로 치환하는 삶의 기술로 정의했습니다. 내 삶의 뿌리인 일상이 건강하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삶은 각기 다른 무대 위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모니터 앞에서 숫자를 다루고, 어떤 이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만지며, 어떤 이는 홀로 창작의 고통을 견디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째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숙련된 정비사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화려한 정치인은 아니지만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볼트 하나까지 정직하게 조입니다. 그가 정직하게 일함으로써 그 동네의 운전자들은 안심하고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정치의 실현입니다. 정직한 노동이 이웃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것, 그보다 더 숭고한 정치가 어디 있을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소속된 조직도 거창한 직함도 없지만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자신의 혼을 담아 의뢰인의 가치를 시각화합니다. 약속된 시간을 엄수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깊이 공감하며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 올립니다. 성실함은 연결된 수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파동을 전달합니다. 편의점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밤거리를 달리는 배달 노동자, 환자의 곁을 지키는 간병인들. 이들 중 누구도 스스로를 정치인이라 부르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타인을 향해 예의를 갖추고 책임을 다하는 모든 순간 그들은 세상을 지탱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이 결국은 사회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거대한 담론이나 화려한 성공에 매몰되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의 가치를 잊고 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거창한 정책이나 국회에서의 설전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의 형제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이름 없는 동료로서 보여준 정직함과 다정함이 곧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내 자리가 초라하다거나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공자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헌신과 일터에서 보여주는 성실함은 그 자체로 고결한 정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무관의 제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함의 잉크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겠지만 당신이 머문 자리에 남긴 인간적 온기와 진정성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날, 밖을 향했던 시선을 잠시 거두어 당신의 일상을 토닥여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고 가까운 이들에게 다정함을 잃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를 실천한 것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정치의 현장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의 이름 없는 리더십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당신다운 정치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발걸음이 무겁고 세상이라는 바퀴가 헛도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삐걱거리며 마찰음만 내는 그런 날들 말이죠. 우리는 흔히 기술이 부족해서, 자본이 없어서, 혹은 운이 따르지 않아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스펙을 쌓으려 애쓰고 더 강력한 인맥을 찾아 헤매며 영혼의 비만이라 할 만큼 과도한 정보와 욕망을 채워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수레가 멈춰선 이유를 전혀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레의 외형이나 튼튼한 바퀴가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연결 부위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묻습니다. 누군가와의 약속, 자신과의 다짐,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얻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힘인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문장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에너지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나를 깨우는 문장은 논어 위정편 제22장입니다.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니무신. 사람이 되어 믿음이 없다면 부지기가야.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 대차무에. 큰 수레에 소를 매는 멍에가 없고 소차무얼. 작은 수레에 말을 매는 멍에가 없으면 기아이행지제 어찌 그 수레를 가게 할 수 있겠느냐. 이 구절에서 공자는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비유를 들어 믿음을 설명합니다. 당시의 수레는 오늘날의 자동차와 같습니다. 물자를 나르고 먼 길을 이동하는 핵심 수단이었죠. 여기서 언급된 예와 월은 수레와 이를 끄는 소나 말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멍에의 쐐기못을 뜻합니다. 수레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덩치가 큰 소와 화려한 수레가 있어도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동물의 힘이 수레로 전달되지 못하고 헛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지식, 부, 명예가 거대한 수레의 몸체라면 그 사람이 내뱉는 말과 그 말에 따르는 책임은 바로 그 쐐기목과 같습니다. 이니무신, 즉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엔진과 바퀴 사이의 동력 전달 장치가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시동을 걸어도 결국 그 자리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에 대한 준엄한 통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뢰는 가장 경제적인 사회적 자본입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신뢰를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윤활유라고 정의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조직은 확인하고, 감시하고,
계약서를 수십 번 다시 쓰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의 독재에 빠진 조직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신뢰가 빠져 있어 조직원들의 마음은 겉돕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벼운 거짓말을 하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며 영혼의 파산을 자초합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신뢰라는 쐐기못을 빼서 팔아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한번 빠진 쐐기못을 다시 끼우는 데는 처음보다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지겠다는 공수표를 남발할 때 우리 내면의 자아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어떤 도전도 시작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공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고 단언한 이유는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미래의 가능성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예와 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재래시장에서 30년째 기름집을 운영하는 장인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손님들이 보든 보지 않든 정해진 온도에서 깨를 볶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단 한 번도 생략하지 않습니다. 기름 맛은 속일 수 없다는 그만의 철학은 손님들과 맺은 보이지 않는 신뢰의 쐐기못입니다. 마트에 화려한 포장지는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수십 년째 그의 가게를 찾는 이유는 그가 지켜온 인이무신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의 정직함은 시장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강력한 정치가 됩니다.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의 삶은 또 어떠합니까? 수많은 공정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유혹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규정된 안전 고리를 확인하고 부실한 자재를 돌려보내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의 깐깐함은 때로 현장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직한 점검 하나가 수많은 동료의 생명을 지탱하는 마지막 쐐기못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가 휘두르는 안전수칙은 권력이 아니라 모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게 만드는 신뢰의 실천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1인 창작자의 경우 신뢰는 곧 생존입니다. 누구도 출퇴근을 감시하지 않지만 마감 시한을 지키고 결과물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보다 기한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롱런하는 이유는 비즈니스의 수레를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기획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보이지 않는 수레의 멍에를 정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는 기사가 고객의 소중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문 앞에 놓아두는 마음, 식당 주방에서 위생 장갑을 끼고 식재료를 손질하는 조리사의 성실함, 학생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강사의 태도, 이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 공자가 말한 신뢰의 쐐기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리더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맡은 역할 속에서 신뢰를 지켜낼 때 이미 세상을 안전하게 굴러가게 하는 핵심 부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수레가 멈춰 섰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보통 더 크고 힘센 소를 찾거나 수레를 더 멋지게 꾸미려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멈춰서서 아주 작고 낮은 곳을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내 삶의 멍에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내 말이 타인의 마음에 닿아 신뢰로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말입니다. 신뢰는 거창한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한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태도,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진심에서 싹틉니다. 그 작은 쐐기못 하나가 제대로 박힐 때 멈췄던 수레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신뢰로 연결된 수레는 어떤 험난한 길에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면, 혹은 스스로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건넸던 말들을 가만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지 못한 말의 부채는 없는지, 영혼의 파산을 막기 위해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작은 약속은 무엇인지 말이죠.
당신이 지켜낸 아주 작은 신뢰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뼈대가 됩니다. 화려한 무대 위는 아닐지라도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지켜내는 그 신뢰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쐐기못을 깎아 나가는 당신의 매일이 결국 당신의 삶을 가장 멀리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논어 위정편 21장과 22장을 통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은 직함과 화려한 스펙을 요구하며 사고의 독재를 강요하지만 공자는 그럴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합니다. 21장에서 보았듯 진정한 영향력은 명함의 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자리에서 맺는 관계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일상에서 보여주는 정직함과 다정함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바꾸는 숭고한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정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은 22장에서 강조한 신뢰라는 작은 쐐기못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화려한 수레를 가졌어도 신뢰라는 부품이 빠져 있다면 우리 삶은 영혼의 파산 상태를 맞이하며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성공에 매몰되어 내 곁의 사람들에게 말의 부채를 남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수레를 지탱하는 신뢰의 핀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지켜낸 아주 사소한 약속과 가까운 이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가 이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나는 오늘 내 이름 앞의 직함이 아닌 인간적인 온기로 누군가에게 선한 정치를 실천했나요? 둘째, 내 삶의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신뢰라는 작은 쐐기못을 나는 오늘도 정직하게 깎아 나갔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진솔한 생각이나 오늘 하루 당신을 버티게 했던 신뢰의 순간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낼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